네, 마지막 장이 됐습니다. 구두점, 펑슈에이션 마크스에 대한 얘기죠. 구두점은 말이죠. 실제로 우리가 한국어로 본다면 한국어 공부할 때 구두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은 적이 별로 없죠. 뭐 미국도 마찬가지겠죠. 예, 구두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잘 안 받기 때문에 실제로 대학생이 되어서도 라이팅을 할 때 구두점이 틀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리딩 관점에서 볼 때 예를 들면 뭐 수능을 한다. 구두점이 큰 문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죠. 물론 2005학년도인가 2004학년도인가에 6월 모의평가에 구두점 문제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 콜론인가 세미콜론이 나가고요. 난리가 난 적이 있습니다. 예. 6월 모의평가에 나왔으니까 수능에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이후로 5개월 동안 모든 구두점에 대해서 제가 다 수업했던 기억이 나는데 학생들하고 결국 수능에 안 나왔죠. 어쨌간에 구두점이라는 게 리딩에서는 좀 무의미하다고 볼 수도 있는데 별로 신경 없이 보죠. 근데 라이팅을 할 때는 구두점이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특히 영어는 한국말보다 구두점이 더 많죠. 예, 중간 짝대기만 해도 3가지나 있거든요. 예, 하이픈도 있고 나중에 보겠지만 M-가 있고 N-가 있어요. 그래서 중간 짝대기도 막 있고 있기 때문에 한국말보다 구두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법에서 맨 마지막에 달아야 되지만 맨 마지막이라고 해서 맨 가장 중요하지 않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게 아닌 발음에 더듬어. 맨 마지막에 나오지만 맨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아닌 last지만 not least important 그런 어떤 부분이 바로 구두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두점을 잘 써야지만 라이팅의 마지막 방점을 찍을 수 있다. 마지막 펑슈에이션 마크를 찍을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대학생들한테 라이팅 또는 그래머 공부를 시킬 때 구두점 얘기는 반드시 그래머 교재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따라서 그래머 속에 꼭 있어야 될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구두점에 대해서 제대로 공부한 적이 없을 텐데 이번 기회에 콜론은 이럴 때 쓰는 거군. 세미콜론은 이런 거군. 이런 걸 제대로 아시고 라이팅을 할 때 정확하게 사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 스피킹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만 스피킹 할 때는 무슨 뭐 하이픈 넣었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는 거고요. 이번에 마침표에 이럴 수도 없는 거니까 구두점 없이도 이해가 잘 되도록 명징한 단어를 사용해야 되는 거죠. 스피킹은. 근데 라이팅은 구두점이 매우 중요해집니다. 첫 번째 구두점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 period, 마침표죠. 마침표. 그래서 보통 period, 이 마침표가 말의 끝이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period 그러면 이만 끝. 더 이상 말 안 해. 뭐 그런 뜻으로 쓰이죠. period, 마침표. 1번, 평서문의 statement라고 그러죠. 평서문의 맨 끝에 쓴다. 의문문이 아니고 평서문의 맨 끝에 쓴다. 마지막 문자와 period 사이에는 빈칸을 두지 말고 뭐 잘 아는 얘기죠. period와 다음 문장 사이에는 한 칸만 띄운다. 한국어 문법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되지. 80년대 어느 시점에 제가 타자 학원을 다녔어요. 그때는 컴퓨터가 없을 때입니다. 타자 학원에서 한국어 타자를 배웠는데 그때는 마침표 뒤에 2칸 띄도록 돼 있었어요. 한국어 맞춤법은 워낙 많이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내가 그때는 2칸 띄는 걸로 배웠어요. 영어는 한 칸만 띄웁니다. 지금 한국어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시는 분들 얘기해 주세요. 명령문도 명령문 인디케이티브 모드죠. 명령문도 period를 사용한다. Stay away from me. 나에게서 멀리 떨어져. 꺼져. Just stay away from my house. 내 집에서 나가란 말이야. 이런 얘기죠. 자, 이렇게 명령문도 마침표를 쓴다. 다 아는 얘기죠. 시시한 얘기부터 시작합니다. 뒤로 가면 재밌는 얘기 많아요. 특히 쉼표. 재밌습니다. 컵, 하이픈 이런 것도 재밌습니다. 기대해 주세요. 처음 배운 얘기를 나올 겁니다. 간접 의문문, 뭐 의문사절이라고도 하죠. 간접 의문문도 period를 사용하죠. 왜? 간접 의문문은 의문문이 아니죠. 묻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뿐. 묻는 문장이 아니죠. 그러니까 물음표를 안 쓰고 마침표를 써야겠죠. 예문. The teacher asked why I had been absent the day before. 이렇게 했네요. 요거를 실제로 직접합법으로 바꾸면 said 다음에 뭐가 있었을까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다음표 붙이고 why I had. why라고 할 때 물어본 사람은 you니까 why were you absent? The day before니까 뭡니까? Yesterday가 되겠죠. 이거는 우리가 Part 1의 직접합법, 간접합법 할 때 배웠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말이죠. Why were you absent yesterday? 이렇게 할 때는 의문문이니까 물음표가 반드시 와야겠죠.
하지만 이 경우는 의문문이 아니고 teacher asked란 스테이트먼트 안에 끼어든 간접 의문이기 때문에 물음표를 쓰지 않고 마침표를 쓴다 그 얘기죠. 의문문은 두 가지 형태로 바뀌죠. 이거는 의문사가 있는 의문은 의문사절로 바뀌고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은 if 혹은 whether절로 바뀌게 돼 있죠. 요거 전부 다 명사절 할 때 했던 겁니다. 파트 2에서. 그녀가 데이트가 있는지 내가 시스터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my sister에게 너 데이트 있니? 이렇게 물었다. 데이트인이란 말은 요 데이트가 데이트하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는 데이트 뭡니까? 데이트 상대. 그러니까 보이프렌드만 얘기하는 거죠. 야, 너 데이트 상대 있어? 너 만나는 사람 있냐? 이렇게 물어봤다는 얘기입니다. 알겠죠? 어쨌건 if 절이건 y 절이건 whether 절이건 간접 의문문이 되면 물음표를 쓰지 마침표를 쓰지 물음표를 쓰지 않는다. 2번 축약형 abbreviation. 축약형인 경우에 두 가지가 있죠. 축약형은 어떻게 두 가지가 있냐? 요렇게 두 가지가 있죠. 요렇게 되는 축약형이 있고 요렇게 되는 축약형이 있죠. 요렇게 되는 축약형과 요렇게 되는 축약형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요렇게 된 축약형은 발음을 어떻게 해요? 나토라고 발음하죠. 요거는요. 우토라고 하지 않죠? WTO라고 하죠. 예. 약칭 어브리비에이션은 요것처럼 약칭은 분명한데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하는 게 있습니다. 이걸 에크로님이라고 부릅니다. 책에 써있죠? 에크로님. 그게 아니고 한 단어 한 단어 읽는 걸 뭐라고 그러냐? 이니셜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어브리비에이션은 이니셜이 있고 그 다음에 에크로님이 있어요. 에크로님은 절대 마침표를 쓰지 않습니다. 당연하겠죠. 한 단어처럼 읽는데 마침표를 쓰면 어떻게 해요? 안 되겠죠. 근데 이니셜의 경우에는 마침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안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브리비에이션 중에서 이니셜에 마침표를 쓰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써 있으면 되겠죠. 책에 제가 그렇게 써놨죠. 축약형인 이니셜에 사용한다. 축약형의 period만 붙이고 문장을 끝내도 된다. 즉 마침표가 이 이니셜에 붙은 마침표가 있었어. 근데 문장 맨 끝에 왔어. 그럼 마침표를 또 찍을까 말까? 또 찍어도 되고 말아도 된다. 그 말이죠. 예. 하지만 느낌표란 물음표는 꼭 써줘야 된다. 영어 한번 볼까요? Mr. Salazar arrived at Washington. Mr. Salazar가 워싱턴에 도착했습니다. 워싱턴에 도착했는데 워싱턴 DC에 도착했대. District of Columbia의 약자죠. 워싱턴 그러면 보통 워싱턴 스테이트를 가리키죠. 네, 워싱턴 스테이트는 미국 여기에 있죠. 이게 워싱턴 스테이트죠. 네. 워싱턴 DC는 여기 있죠. 완전히 위치가 다르죠. 여기서 여기까지 정말 멉니다. 미국이란 땅덩어리는 진짜 넓어요. 예. 여기서 여기까지 차 몰고 가면 며칠이 걸립니다. 예. 쉬지 않고 가도. 예. 제가 캘리포니아는 달려본 적이 있는 차를 여기 LA가 있고요. 캘리포니아 딱 중간에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샌디에고가 캘리포니아 맨 밑에 있어. LA에서 샌디에고까지 한 8시간 걸려요. 그러니까 요 정도가 뭡니까? 서울에서 부산이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얼마나 땅덩어리 큰 거예요. 워싱턴 스테이트는 여기 있고요. 이 주의 캐피털이 시애틀입니다. 시애틀. 네, 시애틀의 그 유명한 시애틀 메리너스라는 야구팀이 있죠. 이치로가 있죠. 스즈키 이치로. 네, 스즈키 이치로가 있는 그 팀 시애틀 메리너스의 구단주가 닌텐도예요. 닌텐도. 네, 닌텐도 미국 본사가 시애틀에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 선수가 거기 많이 가는 거예요. 옛날에 뭐 조지마 겐지도 갔었고, 그래서 사사키도 갔었고, 뭐 야구를 제가 좋아하네. 이치로도 갔었고, 일본 선수들이 많이 가는 게 일본의 우호적인 팬들이 거기 많기 때문이죠. 닌텐도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 팀의 팬일 가능성이 매우 높죠. 예. 자, 워싱턴 DC라고 할 때 DC가 District of Columbia니까 마침표 붙이고 쉼표는 당연히 써야겠죠. 그다음에 11 AM. AM은 라틴어에서 온 거죠. 예. 라틴어에서 왔는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하면 before noon이라는 뜻이죠. 요새는 2 PM, 2 AM이 있으니까 아주 친숙한 말이 되었죠. 예. 2 PM, 2 AM. 전 별로 안 좋아해요. 예. 죄송합니다. 예, 좋아하는 분들한테. 저는 당연히 뭐 카라, 소녀시대 이쪽으로 좋아합니다. 뭐 이상한 거 아니죠? 예, 이상한 거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AM일 때 마침표를 이렇게 두 번 찍었죠? 약자니까. 요때 마침표를 또 찍어도 되고 안 찍어도 된다 그 말이죠. 그렇게 써있죠? 예. How long have you been in Washington DC? 이렇게 됐죠? 근데 요때 DC 다음에 요거는 DC가 맨 끝에 왔죠? 얘도 맨 끝에 왔지만 이때는 물음표가 왔기 때문에 당연히 찍어줘야 된다. 그 말이 되겠죠. 아주 시시한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시시해요. 예.
에크로님은 period를 사용하지 않는다. 왜?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하니까. 이런 게 에크로님입니다. 나토, 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북대서양 조약기구죠. 북대서양 조약기구. 요거 정치 공부하신 분들은 배웠을 거예요. 북대서양 조약기구. 아마 이과생들은 잘 모르는 내용이죠. 근데 이거는 뭐 제가 수능 대비용으로 찍는 강의가 아니니까.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원래 49년에 생겼죠. 1949년. 막 콜드워, 냉전이라고 하죠. 냉전. 원래 전쟁이 일어나면 불을 뿜기 때문에 뜨거움이 당연히 이어지게 되겠죠. 예, 뜨거운 맛을 보여준다는 것처럼. 냉전이란 건 진짜 전투는 벌이지 않는데 전투보다 더 심한 전쟁이라고 해서 콜드워란 말을 유명한 언론인이 붙인 말이죠. 제 기억에 월터 리프만인가 싶은데 어쨌건 소련이 주도하는 이 공산 진영하고 그죠? 미국이 주도하는 자본주의 진영이 아주 이렇게 치열하게 정보전을 중심으로 해서 FBI, CIA, KGB 그죠? 뭐 이런 식의 정보전을 중심으로 싸우던 시절을 콜드워라고 하죠. 그래서 49년에 미국이 주도해서 유럽의 나라들을 딱 끌어들여서 미국을 포함해서 서유럽이 들어가는 군사동맹을 만든 거죠. 처음 만들었을 때는 시시했어요. 근데 1959년에 50년에 중요한 사건이 터지죠. 예, 한국전쟁. 한국전쟁이 터지니까 공산권의 위협이 이제 현실화된 거죠. 그래서 북대서양 교육과 그때부터 힘이 세지죠. 그 반대편에는 말이죠. 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유럽이 합쳐져갖고 바르샤바 조약기구랑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싸우고 있었는데요. 소련이 망하고 나서는 이게 해체돼 버렸죠.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해체됐죠. 그러면 나토가 없어져야 되는데 바르샤바 조약기구가 없어지고 동유럽이 다 독립하고 소련도 망했는데 나토는 오히려 더 커졌습니다. 나토가 이렇게 됐죠. 이렇게. 예, 그래서 과거 바르샤바 조약기구에 있던 동유럽 국가 상당수가 나토로 들어갔죠. 무슨 세르비아라든가 루마니아라든가 무슨 뭐 에스토니아 이런 나라들이 쭉 들어가 있죠. 그럼 왜 아직도 존재하느냐? 예, 아직도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있다고 보는 거죠. 소련만큼은 아니지만, 그죠? 소련만큼 공산국가는 아니니까 러시아에 대해서 역시 대항하는 좀 애매한 또는 한편에서는 이 유럽 중심의 어떤 사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이렇게 지휘 조종하는 어떤 그런 힘으로서 작용하고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 뭡니까 세르비아 같은 데서 보스니아 내전 같은 게 생겼을 때 나토가 나토군을 파병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하고 있죠. 나토가 처음 생겼을 때는 유럽이 완전히 잿더미였기 때문에 미국이 완전히 주도하는 것이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죠. 미국하고 프랑스하고 독일하고 영국이 어느 정도 이렇게 서로 힘을 합쳐갖고 움직이고 있는 그런 조직입니다. 옆길로 완전히 빠졌네. 자, 에이즈 얘기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에이즈는 나는 거니까. 후천성. 획득되었다는 것은 태어날 때 존재했던 게 아니까. 후천성, 이뮨, 면역, 결핍, 증후군. 이런 식이죠. 후천성, 면역, 결핍, 증후군. 에이즈. 옛날에 에이즈를 돕기 위한 공연이 있었어요. 공연 이름이 AIDS for AIDS였어요. 참 공연 이름 멋있죠. 네. 에이즈 환자를 돕자. 그죠? AIDS for AIDS. 영어는 그래서 이런 에크로님이 실제로 아주 명확하고 강력하게 자기 의사를 전달할 때 상당히 많이 쓰여요. 보기 좋잖아요. AIDS for AIDS. 예. 뭔가 느낌 파오잖아요. 예. 라임도 딱 맞고. 레이저도 이게 에크로님이었습니다. Light Wave Amplification by Stimulated Emission of Radiation. 어우, 이야, 정신없다. 예. 광파를 증폭시키는 건데 자극된 방사능 분출에 의해서 광파를 확장하는 것. 아유,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 이 정치 얘기 나오니까 알다가 이쪽 같은 거 나오니까 하나도 모르겠죠. 예. 과학적은 전혀 모릅니다. 스쿠바. 스쿠바 다이빙 있죠? 스쿠바가 뭐냐? Self-contained underwater breathing apparatus. apparatus가 도구란 뜻이죠. 수중호흡 도구. 수중호흡 장치란 뜻이네요. 이게 스쿠바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죠. 이게 전부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게 하나의 단어인 거로 알고 있는 단어들도 꽤 많았죠. 예, 그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에크로님이라고 하고 마침표를 쓰지 않는다. 이니셜은 단어에 따라서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전을 참조하는 수밖에 없다고 제가 써놨죠. 예, FBI,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 미국의 미국의 중앙 뭐라 그래요? 한국말로 하면 연방 경찰국이죠. 예, 연방 경찰국, 연방 조사국이라고 하나? 어쨌건 마침표를 관용적으로 안 씁니다. 세계 무역기구 안 찍고요. US나 USA는 주로 찍고 유니세프는 찍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찍고 어떻게 안 찍는지 미심쩍을 때는 사전을 펼쳐보면 어떤 경우는 찍기도 하고 안 찍기도 하다 이런 경우도 있죠. 그러면 대충 하면 된다.
그러니까 이니셜에서 점 찍고 안 찍는 거는 별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죠. 예. 에크로님에서 안 찍는 거는 중요한 거예요. 예, 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마침표 아주 가볍게 시작했습니다. 별 시시하죠? 자, 점점 재밌는 거 나옵니다. 퀘스천 마크도 약간 덜 시시합니다. 약간 덜 시시합니다. 첫 번째, 직접 의문문과 부가 의문문, 태그 퀘스천스에 사용한다. 간접 의문문에는 쓰지 않는다. 그 말이죠. She should attend the meeting. 그녀가 미팅에 attend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니? 이거 부가 의문문이죠. 태그 퀘스천. 부가 의문문 한번 예를 들었습니다. 직접 의문문은 예를 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요. He shouldn't have quit his diet. 다이어트를 중단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자, 앞이 긍정문이면 뒤가 부정문이죠. 앞이 부정문이면 뒤가 긍정문이 되겠습니다. Should he 하고서 물음표. question mark. He arrived on time. 자, 지금 부가 의문문에서는 우리가 도치할 때 배웠지만 부가 의문문에서는 조동사를 사용하는 거죠. 조동사 사용했습니다. 자, 얘는 일반 동사니까 조동사 못 쓴다. 더미인 did를 쓰겠죠. Did he 하고 물음표. 그런데 여기가 평소문이니까 didn't he 이렇게 하면 되겠죠. There are too many problems to deal with. 처리할 문제가 참 많아. 그러면 are가 조동사니까 aren't라고 하고 여기서 문제가 있어요. There는 유도부사고 too many problems가 실제 주어입니다. too many problems를 대명사로 바꾸면 they가 쓰겠어요. 그럼 여기서 aren't there라고 하는 게 맞느냐? aren't they라고 하는 게 맞느냐? 되게 헷갈리네요. 실질 주어는 얘인데 어느 게 답인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꺼내는 거 보니까 답이 위에 게 맞습니다. 얘가 실질 주어이긴 하지만 그래서 R을 쓴 것도 맞지만 실제로 형식 주어, 대표 주어처럼 행동하는 건 얘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얘기했는데 얘가 품사적으로 부사인 건 분명히 맞아요. 그래서 유도부사라고 하죠. 유도라는 말은 영어로 introduct거든요. introduce거든요. introducing. 유도라는 말은 뭔가 하면 문장 맨 앞에 온다는 거야. 문장을 이끈다는 뜻이야. 문장을 유도한다. 그래서 문장 맨 앞에 오는 부사라는 뜻이 유도부사거든요. 근데 유도부사란 말은 문장 맨 앞에 온다는 말 말고는 실천적 의미가 없어. 그럼 이걸 부사라고 알아봤자 뭔 의미가 있어? 저는 그래서 이거를 그냥 가주어다 이렇게 말하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예, 이게 실질주어, 진주어, 이게 가주어. 물론 명사는 아니에요. 부사지만 우리가 실천적으로 사용한다 그럴 때 가주어라고 기억하면 우리 알다시피 it is 형용사 to 부정사가 있을 때 isn't it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실질주어가 이거지만 가주어가 이거기 때문에 얘를 계속 대표주어로 사용하거든. 그것과 별 차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유도부사라고 하는 것보다 there is 구문, there are 구문의 there는 가주어라고 하는 게 실천적으로 더 유의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실제 영어문법에서는 허사라는 말도 씁니다. 예, 유도부사라는 말은 진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이야. 문장 맨 앞에 오는 건 다 알거든. 그러니까 문장 맨 앞에 온다는 뜻의 유도란 말은 별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그래서 그렇게 한번 생각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고요. 2번 평서문처럼 보이나 의문문이 삽입되거나 추가된 경우가 있다. 얼핏 보면 평서문처럼 보이는데 의문문이 삽입되거나 추가되어 있으면 결국은 의문문이라는 얘기예요. 봅시다. We can get to Seoul quicker. 자, 주어 동사로 시작했으니까 당연히 평서문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뒤에 부가 의문문도 없어요. 자, 평서문처럼 시작하다가도 뒤에 부가 의문이 되면 물음표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뒤에 없어요. 하지만 그게 중간에 낀 거지. 중간에 낀 거. 요게 if절이고요. 여기가 주절이고요. 요 전체에 대해서 부가 의문문이 여기 있는 거죠. 여기 쓴 이유는 if절이 뒤에 있기 때문이죠. if절이 앞에 있다면 if we take the highway 오히려 쉽죠. We can get to Seoul quicker. Can't we? 이렇게 되니까 누가 보더라도 부가 의문문인 건 딱 알 수 있고 부가 의문문이니까 물음표를 붙이겠죠. 근데 요거는 주절이 뒤에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는데 얘는 if절이 뒤에 있으니까 얘와 연결되는 내용이 요건데 얘를 여기다 붙이면 좀 어색하죠. 그래서 얘 뒤에 붙이는 게 좋으니까 얘 뒤에다가 붙여놓은 거죠. 우리가 서울을 더 빨리 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이웨이를 탄다면. 따라서 실제 요 내용에 대한 부가 의문이기 때문에 요 위치에 와서 문장 중간에 끼어 있게 됐으니까 사실상 부가 의문이다 이거. 알겠죠? I wonder 궁금한데 Al Gore, 자, Al Gore 참 비운의 대통령 후보였죠.
run for 출마하다. 대통령에 다시 출마할 것 같니? 이게 궁금하네. I wonder로 시작할 때는 평서문인 줄 알았지만 I wonder 다음에 wonder의 내용이 뒤에 나오고 있죠. 요거는 좀 이따 배울 겁니다. 콜론 I wonder 뒤에 Will Al Gore run for president again? 그래서 여기 부분이 바로 의문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물음표를 붙여야 되겠습니다. 엘고는 우리가 그 부시, 조지 부시 하고 했었죠? 맞습니다. 조지 부시 맞다. 조지 부시하고 대통령 선거를 할 때 조지 부시의 두 번째 선거였을 겁니다. 아마. 조지 부시의 두 번째 선거에서 엘고는 당시 그 전에 첫 번째 선거인가요? 나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당시 기억이 안 나. 이 정치 나 참 관심 많은데. 엘고가 클린턴 행정부 때, 클린턴이 과거 민주당 정부죠. 클린턴 행정부 때 유명한 부통령이었죠. 바이스 프레지던트. 그리고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엘고가. 클린턴보다 당연히 공부도 더 많이 했고요. 클린턴보다 약간 좀 더 엄하게 좀 생긴 면은 있죠. 클린턴은 좀 서민적으로 생긴 면이 있고요. 엘고는 조금 귀족적으로 좀 이렇게 젠틀맨같이 생겼죠. 집안도 굉장히 부자고요. 명문가 정치 가문 집안입니다. 그러니까 클린턴은 완전히 시골에 아버지도 뭐 편모스라에 살았나 뭐 아버지도 뭐 아버지 엄마가 하여튼 집안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결혼을 잘했죠 이 사람이. 어쨌거나. 그래서 엘고가 부통령으로 있다가 대통령 선거에 이제 나오게 되죠. 부시하고 붙었는데 부시보다 표를 더 많이 얻었죠. 그래서 부시보다 득표율이 더 높았습니다. 부시보다 1%인가 2%더 득표를 많이 했죠. 근데 미국의 대통령 선거는 전국 득표율로 대통령을 가리는 게 아니죠. 각 주별 승자를 가리죠.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주에서 투표를 했어. 캘리포니아주에서 47대 46으로 A 후보가 이겼으면 1%라도 이긴 후보가 캘리포니아주에 할당된 선거인단을 다 가져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실제 전국 득표율하고 실제 표수가 일치하지가 않죠. 그러니까 실제 미국은 주 하나하나가 주가 내세우는 후보를 하나씩 정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미국에는 큰 주가 있거든요. 선거인단이 많은. 큰 주가 뉴욕주, 그 다음에 캘리포니아주, 텍사스주. 그 세 주가 가장 큰 빅3고요. 그 다음 네 번째가 플로리다입니다. 플로리다가 문제가 생겼죠. 플로리다가 투표를 했는데 플로리다는 미국에서 노인들이 가장 많이 살아요. 그리고 또 히스패닉이 많이 삽니다. 쿠바라든가 이런 데서 넘어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플로리다는 말이죠. 선거를 어떻게 찍었냐면 각 주마다 선거 방법도 다 달라요. 플로리다는 이 구멍 천공기, 천공기 갖고 구멍을 뚫는 거야. 자기가 원하는 후보에. 그래서 개표를 전자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컴퓨터가 구멍 뚫린 거를 읽어갖고 누구한테 구멍이 뚫렸다 그러면서 표를 딱 환산하는 거죠. 근데 노인들이 힘이 약하잖아요. 구멍을 뻥 이렇게 못 뚫고요. 뚫다가 반쯤 뚫다가 말린 거. 그죠? 조금 뚫렸는데 뻥 뚫리지는 않았기 때문에 컴퓨터가 식별 못한 거. 이런 게 굉장히 많았는데 노인일수록 주로 민주당을 찍죠. 히스패닉도 주로 민주당을 찍죠. 당연히 민주당이 사회복지를 좀 더 내세우니까 노인이나 히스패닉은 더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히스패닉과 노인표, 민주당 표가 전부 다 무효표가 된 거죠. 그래갖고 재검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손수 직접 컴퓨터가 검사를 못한 거를 손으로 계속 검사를 했어요. 손으로 검사를 할 때마다 민주당 표가 3,000표, 5,000표씩 막 느는 거야. 표차가 2만 표도 안 났거든요. 그래서 계속 하니까 좁혀져 갖고 나중에 몇천 표 차이가 돼버렸어요. 계속 개표를 하다가 이게 뒤집혀질 판이죠. 뒤집혀지면 엘고가 당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플로리다 법원에서 개표를 더 이상 하지 마라. 개표 중지 판결을 내렸죠. 그때 그 플로리다 주지사가 부시 동생입니다. 부시 동생인 플로리다 주지사가 영향력을 행사해갖고 플로리다 법원에서 더 이상 개표를 못하게 해서 부시가 당선이 됐죠. 우리나라 같으면 그렇게 당선이 되면 승복도 못할 뿐만 아니라 나라가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럼 모르는 사람도 많고 뭐 그랬냐 법이 중요하지 뭐 법원의 결정이니까 따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생의 잽 부시인가요? 동생의 도움으로 부시가 대통령이 돼서 그 이후로 세상이 아주 망가졌죠. 뭐 이라크도 막 아무 근거 없이 쳐들어가고 막 전 세계에서 막 전쟁 일으키고 그러다가 결국 테러 맞고 막 세상이 더 위험해졌습니다. 어쨌거나 세상이. 그래서 부시는 다시는 안 찍어야 된다 이러면서 미국 국민들이 단결한 결과 어쨌든 오바마가 당선이 된 거죠. 저는 뭐 민주당 지지자는 꼭 아닙니다만 공화당은 참 싫어요. 미국 공화당은 참 싫습니다. 자, 그건 뭐 잘 아실 거고 재수업 들으셨는데. 자, 3번. 수사 의문문도. 맨 끝장이 되니까 참 가볍게 이러저런 얘기를 할 수 있게 되네요. 제가 어떤 분하고 제가 트위터 최근에 대화를 했는데 그분은 이제 어떤 지역에 계신 영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제 강의를 거의 다 들으셨는데
제가 이렇게 수업하다가 딴 얘기하는 게 제일 좋답니다. 어른들은 그렇죠. 예, 같이 술이나 한잔 먹으면서 이런저런 세상 얘기도 하고, 그죠? 책 얘기도 하고, 영어본 얘기도 하고, 음악 얘기도 하고, 그 재미에 사는 건데, 이게 수업을 앞두고 있는 학생들은 말이죠. 이렇게 딴소리 하고 그러면, 야, 내가 정치 시험 보냐? 내가 국제 정치 시험 보냐? 영어 시험 보지? 그러면서 막 또 화냅니다. 그래서 너무 또 많이 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에서 그것도 하면 화내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랬더니, 저는 좋은데요? 이렇게 저하고 새벽 한 4시쯤에 트위터의 그 메시지 기능을 이용해서 한 30분 대화한 그런 최근에 한 달 전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한 달이 아니고 일주일 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그만할게요. 자, 엘고가 나왔기 때문에 엘고 참 불쌍해서. 그럼 엘고 지금 뭐 하느냐? 유명한 환경운동가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인데, 환경운동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문제가 있죠. 엘고가 쓰는 사무실에 전기 사용료가 1년에 뭐 몇 천만 원이나 몇 억이나, 그래서 아예 사무실을 닫는 게 환경에 좋지 않겠느냐, 뭐 그런 얘기도 비아냥거리고 그랬는데, 가장 유명한 환경운동가로서 아주 유명합니다. 엘고가 쓴 책도 많고요.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기회가 되면 다시 나오고 싶겠죠. 3번. 자기는 안 나온다 그래요. 수사 의문문, rhetorical question. 수사 의문문도 의문문으로 간주하여 퀘스천 마크를 붙인다. 수사 의문문은 내용적으로는 부정문이죠. 우리 이미 배웠죠. 그렇지만 형식이 의문문이기 때문에 의문문으로 간주한다. 없네요. 예문은. Who else could have helped her after all? Who else? else는 대명사 뒤에 붙어서 다른의 뜻이죠. 다른 누가 그녀를 도울 수 있었겠니? could have pp 과거죠. 다른 누가 그녀를 도울 수 있었겠니? 결국 말이야. 아무도 더 도울 수 없었다. 그 사람만 도울 수 있지 다른 누구도 도울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식의 부정문적인 내용이지만 형식이 의문문이기 때문에 수사 의문문도 물음으로 붙입니다. 자, 주된 의문문에 이어지는 짧은 의문문이 연속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이때마다 짧은 의문문을 소문자로 시작해서 물음표를 붙일 수가 있답니다. 뭐 어떤 경우냐? 예문 한번 볼까요? 책 보세요. Who is responsible for executing the plan? 그 계획을 실행에 옮기는 것에 누가 책임자지? 큰 의문문이 하나 나왔지? 누구지? 이걸 자꾸 물어봐. Coach? Coaching staff? Players?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런 식으로 짧은 의문문이 나올 때 대문자로 시작하지 않고 소문자로 시작하면서 물음표를 그때마다 붙일 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라이팅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의문문을 정리해보면 의문문에서 직접 의문문, 수사 의문문, 부가 의문문은 물음표를 붙이고 간접 의문문은 붙이지 않는다. 여기까지가 마침표 물음표에 대한 총정리였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감탄문 갑니다. 이제 감탄문에서부터 조금 재밌는 게 나옵니다. 감탄문, 느낌표입니다. 감탄부호. 감탄문, interjection 뒤에 쓰이며 격한 감정을 표현한다. 기쁨, 놀람, 슬픔, 혹은 크게 소리쳤다는 걸 의미한다. 이해 볼게요. 와우, 격한 감정 보이죠? 매우 기쁜 겁니다. 이거는 What a bad cough. 기쁜 게 아니네요. What a bad cough he has. 어머, 심한 기침이네. 이거는 걱정이 되겠습니다. How boring this is. 왕짜증이 요 감탄문 부호 속에 딱 배어 있죠. Stop! Don't do it! 큰 소리로 외친다는 걸 알 수 있죠. There were the footprints of the gigantic hound. gigantic, 거대한 사냥개의 발자국이 나 있구나. 뭐 의혹이라든가 그런 식의 표현들을 잘 표현하고 있죠. 이게 이제 감탄부호고요.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심지어 의문문 뒤에 쓰는 경우도 있대. 자, 의문문을 예를 들면 써버리면 말이죠. 의문문을 써버리게 되면 실제로 그냥 묻는 것만 듣지 감정을 드러낼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느낌표로 붙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책에 보세요. What on earth are you doing? On earth만 해도 상당히 감정을 드러낸 거죠. On earth. What the hell? What on? What on earth? What the fuck? 뭐 그런 거죠. What the fuck are you doing? 뭐 그러죠. 실제 영어에서는. 씨발 무슨 짓 하는 거야? 이랬으시죠. 근데 뭐 여기서 제가 What the fuck are you doing이라고 할 수는 없고 What the hell are you doing? 이럴 때 격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느낌표를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너 지금 뭐 하는 거니? 그만해! 이렇게. 스탑은 당연히 느낌표를 써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렇게 무의문문인데 분명히 의문문인데 느낌표를 쓰니까 좀 어색하죠. 그러면 이런 식의 어떤 생각이 떠오를 수 있겠죠. 의문문이니까 의문문임을 표시하기 위해서 물음표도 써야 될 것 같고 격한 감정을 표시해야 되니까 느낌표도 써야 될 것 같고 두 개를 다 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창안된 표현이 바로 요 표현입니다. 요 표현. 요거요.
아, 인테로뱅이라 그러는데요. 인테로뱅. 요렇게. 예. 자, 느낌표하고 물음표를 같이 쓰는 기호가 개발됐습니다. 이게 인트로뱅. 이렇게 의문문 기능과 감정 표현의 기능이 동시에 필요할 때 쓰이는 구두점을 이렇게 쓰는데 이거를 감탄 의문부 인테로뱅이라고 부른다. 표준적으로 인정된 방법은 아니지만 실제 영어에서는 많이 쓴다. 그래서 뭡니까 그 학위 논문 같은 데서는 쓰지 않지만 실제 인포멀한 문장에서는 많이 쓰죠. 인트로뱅은 흥분한 상태에서 질문을 하거나 의심을 하면서 질문을 하거나 또는 수사 의문문 등에서 많이 쓰인다. 여기서 인트로뱅이 빠졌네요. 이렇게. How much did you spend on those shoes? 여기서 인트로뱅을 쓴 이유는 일단 물어보는 거니까 물음표를 썼고 how much의 격한 감정이 담겨 있는 거죠. 야, 너 그 신발 사는데 도대체 얼마를 쓴 거야? 얼마? 이렇게. 두 번째. You're going out with her? 물어보는 거니까 are you라고 해도 되고 you are라고 해도 되죠. 물어보는 건데 her하고 go out with 데이트했다는 거에 대해서 놀람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야, 너 걔하고 데이트했어? 격한 표현을 쓸 수도 있어. 그 X하고 결혼했어? 아, 결혼 아니고 데이트했어? 이렇게. 저거는 헛소리가 자꾸 나오네요. 결혼이 아니고. 제가 어저께 밤 새벽 늦게까지 그 무료 특강을 해서 여기 지금 피로가 덜 풀린 것 같아. 약간. 네. 자, she did what? 그녀가 뭘 했다고? 뭐? 이렇게. 인트로뱅은 꼭 이렇게 붙여서 써야 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따로 써도 됩니다. 예. 그럼 너희들 그 이메일 갔을 때 보면 막 이렇게 막 써놓죠. 막 이렇게. 뭐 지멋대로 뭐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죠 뭐. 그럼 더 격한 감정을 표현하게 되겠죠 뭐. 그죠? 예. 자기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How much could you do such a thing? How could you do such a thing? 네가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니? 이렇게 인트로뱅이라는 기호도 있다. 특정 단어만을 강조하기 위해서 괄호 안에 느낌표를 쓰는 경우도 있답니다. We have some really에 강조를 하고 싶은 거죠. 그랬을 때 뭐 really를 특별히 말이죠. 대문자로만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really만 이렇게. 이거 샤우팅이라고 하죠. 실제로 이메일에서 많이 하거나 채팅에서 많이 하죠. 그래서 대문자로 써버리면 really 이렇게 되니까 보는 사람이 거기에 강조를 했다는 느낌을 확 받게 되죠. 예, 그런 거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 채팅 같은 거 할 때 이제 색깔을 넣는다든가 그렇죠. 뭐 진하게 쓴다든가 그렇죠. 뭐 그렇게 하죠. 우리는 말이죠. 정말로 reasonably priced. reasonably priced라는 건 합리적 가격이니까 싸다는 얘기입니다. 싼 PDP를 세일 중입니다. 제가 이 예문을 쓴 게 한 2년 된 것 같은데요. 제가 이 그래머 바이블 다 쓴 게 한 2년 정도 됐죠. 지금 강의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만 그때는 PDP가 굉장히 주요 상품이었어요. 요새는 PDP가 없잖아요. 야, 기술 발전이 얼마나 놀라운지 깨닫게 되네요. 그때는 PDP가 LCD에 비해서 가격 대비 효능이 좋다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정말 LCD뿐이 아니고 LCD도 사라지고 막 LED로 바뀌고 있고 LED도 3D LED로 막 바뀌고 있죠. 야, 정말 낡은 예문이 돼버렸네요. 야, 정말 2년도 안 됐어요. 2년 조금 안 됐는데 1년 반 정도 됐는데 예, 여기까지가 exclamation mark 감탄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생소한 거는 들어간다. 이때까지는 이제 좀 알던 건데 그런 것도 있군. 그런 것도 있군. 이 정도인데 자, 이제 생소한 거 콜론이 나왔습니다. 콜론은 2005학년인가 2004학년도 6월달 모의평가에 나온 적이 있었다. 수능에 나온 적이 없지만 콜론은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의 기능이 8가지로 되어 있죠. 8가지 하나하나씩 다 다뤄보겠습니다. 자, 1번 연역적 기능 디덕티브. 연역적이 뭐야? 추론이죠. 추론.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콜론을 쓸 수 있답니다. 자, 뭡니까?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마침표가 빠졌네요. 여기에. 예. To err is human, to forgive divine. 여기 is가 빠져 있는 거죠. 이거는 속담이기 때문에 보통 is를 쓰지 않습니다. 실수한다는 것은 인간적이며 용서한다는 것은 신적인 것이다. 그죠? 인간은 실수하기 마련이죠. 신은 용서하시죠. 이런 의미일 수도 있고요. 인간은 실수를 하는데 그걸 용서하는 건 참 어려운 거죠. 또. 그런 의미일 수도 있겠죠. 어쨌건 여기서부터 여기로 논리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 지점을 콜론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두 번째, descriptive, 설명적 기능이 있다. 이건 우리가 많이 쓰죠. 한 번 언급된 것의 세부 요소들을 리스팅, 나열할 때다.
He provided all of the ingredients. 모든 재료, 들어가는 성분에 대해서 전부 다 주었다, 제공했다. 이때 all of the ingredients에 대해서 부연 설명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때 콜론을 쓰고 sugar, flour, eggs and butter 이렇게 하는 거죠. 이게 나열, 리스팅 기능입니다. 세 번째, 동격, 어퍼저티브 기능. 동격은 꼭 세미콜론을 콜론을 써야 되는 게 아니죠. 쉼표 쓸 수도 있죠. 나중에 또 쉼표할 때 나옵니다. 근데 콜론을 쓸 수도 있답니다. There is only one thing left to do now. 지금 해야 될 일. 요것이 딱 한 개 남았다. 그게 뭔데? 여기는 쉼표를 쓸 수가 없는 상황의 예를 제가 해놨네요. 쉼표를 쓸 수가 없는 이유가 여기가 one thing이라는 게 명사거든요. 명사가 또 동격으로 나오면 쉼표를 주로 쓰죠. 근데 지금 one thing에 대한 내용이 명령문으로 되어 있죠. 그럼 여기서는 쉼표를 안 쓰고 콜론을 쓸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일종의 부연 설명이죠. 요거는 all of the ingredients를 나열해서 부연 설명한 거지만 이거는 그거에 대해서 동격으로 부연 설명한 거죠. 콜론 쓸 수밖에 없죠. 예. 지금 해야 될 일이 딱 하나 남아있는데 confess while you still have time. 시간이 있을 때 고백해라. 시간이 있을 때 자백해라. 시간 끌지 말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정의를 내릴 때 definition. 정의를 내릴 때 하이퍼님, 님이라고 붙으면 보통 어떤 어죠. 예. 시노님, 그럼 이게 동의어 아닙니까? 동의어. 호모님, 호모님은 뜻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는 동음의어, 동의의어만 쓰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이렇게 님이 붙으면 또 앤토님, 반이어. 그게 되죠? 따라서 이것도 어떤 어일 거예요. 하이퍼님, 하이퍼님 of a word라는 명사를 딱 써놓고 요거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런 의미죠. 요런 거. 예. A word having a wider meaning than the given one. 주어진 단어보다 넓은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러한 단어를 하이퍼님이라고 부른대요. 한국말로 하면 상위어가 되겠죠. 예, 이게 캐테고리 중에서 상위에 있는 말. 예. 예를 들면 EG, 예를 들면 vehicle, 이게 뭡니까? 이니셜이죠. 예. Vehicle is a hypernym of car. 탈 것이라는 단어는 차에 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이걸 하이퍼님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정의할 때 등호에 해당하는 의미로 콜론을 사용한다. 5번, 인용 기능. 직접 화법 문장을 유도할 때 인용 기능으로 콜론을 쓸 수가 있습니다. The president often used his favorite quotation from Shakespeare. 대통령은 셰익스피어의 그래서 유명한 자기가 유명한이고 아주 좋아하는 인용문을 사용하기를 좋아했다. 이거 유명한 인용문이죠. 아마 Measure for Measure라는 아마 희곡에 나오는 거로 기억하는데요. Oh, it is excellent to have a giant strength. giant, 거인의 힘을 갖는 것은 너무나 excellent한 일이다. 좋은 일인 거지. 하지만 it is tyrannous. tyrannous. tyrant 하십니까? tyrant. 요거 독재자, 전제자라는 뜻이죠. tyrant. tyranny 그러면 전제정, 전제군주정 이런 뜻이겠죠. tyrannous 그러면 전제적이라는 얘기죠. Use it like a giant. 이걸 giant처럼 사용하는 것은 매우 전제적인 것이다. 전횡인 것이다. 거대한 힘을 갖는 것은 멋진 일이지만 그 거대한 힘을 가졌다고 해서 그 힘을 거대한 거인처럼 사용하는 것은 독재다, 전제다. 정말 멋있는 말이다. 그렇죠? 큰 힘을 가지면 그 힘을 마구 휘두르는 사람이 있죠. 내가 무슨 짱인데, 내가 무슨 령인데, 뭐 이러면서 그죠? 내가 무슨 순대 이러면서 마구 휘둘러갖고 권력을 남용하는 다른 것을 다 무력화시키는 그런 것은 참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갖고 독재라 그런 거죠. 이 말을 쓰기를 대통령이 매우 좋아했다. 자, 이 인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거죠. 이것도 내용적으로 보면 말이죠. 이거하고 연결이 되죠. 정의를 내리는 거나 여기서 지금 멋진 코테이션 내용이 뒤에 나오는 거나. 근데 여기서는 차이점은 코테이션과 역시 동격이긴 하지만 이 따옴표가 나와 있다는 것이 차이점이기 때문에 다른 분류로서 번호를 하나 더 붙여놓은 겁니다. 그렇게 보실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6번. 제목과 소제목을 분리할 때. 제목과 소제목을 분리할 때. 또 종교문헌이나 서사시에 장과 절을 나눌 때. 8번. 시간의 각다리를 나눌 때. 이럴 때 다 쓰죠. 한꺼번에 봅시다. Star Wars 에피소드 4, 5, 6편을 먼저 만들고 1, 2, 3편을 뒤에 만들었죠.
조지 루카스가 만들었죠. 조지 루카스가. 조지 루카스는 참 멋있게 표현해서 그거를 자기가 원래 1, 2, 3편을 기획을 했는데 그때는 과학기술과 CG 기술이 내가 만들고 싶은 것을 구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4, 5, 6편을 먼저 만들고 그 뒤로 1, 2, 3편을 만들었다. 이렇게 조지 루카스가 말했죠. 제가 볼 때는 거짓말입니다. 처음에 4, 5, 6편 할 때 그런 말 안 했어요. 1, 2, 3편이라고 만들었어요. 그래놓고 나보니까 뭐 CG 기술도 발전했겠다. 그 앞에 전편이라 그러면서 1, 2, 3편 하면 한마디로 장사가 될 것 같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만든 거지. 조지 루카스 뻥 까고 있어요. 제가 볼 땐 그래요. 제 견주로는. 저도 영화를 좀 아는데요. 그게 20몇 년 만에 무슨 20몇 년 만에 재탕한 겁니다. 마치 리메이크 하듯이 음악을. 근데 저는 6편을 다 봤기 때문에 저도 스타워즈 매니아라고 볼 수 있죠. 스타워즈 4편이 뉴 호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에포칼립스는 뭡니까?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4장 3절. 장거절을 나눴습니다. This file was last modified. 이 파일은 최종 변경됐습니다. 파일을 자꾸 변경하죠. 언제? 11시 15분 05초. 이렇게 시간, 분, 초를 나눌 때. 이럴 때 콜론 쓴다는 거 알고 계시죠? 요 뒤에 3개는 상대적으로 덜 중요한 겁니다. 앞에 4개가 정말 중요한 거죠. 연역적 기능, 설명적 부연 리스팅, 동격 정의 인용. 3, 4, 5가 좀 비슷한 느낌이죠? 비슷한 느낌이지만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잘 보시고 콜론은 사용해 주는데 콜론 이렇게 배워놓고 나서는 뭘 기억하나 하면 1번부터 7번까지 했던 콜론을 사용하는 그 의미, 콜론의 역할만 기억한 나머지 중요한 걸 까먹는 경우가 있어. 그게 뭐냐? 오른쪽 페이지 봅시다. 제 책은 오른쪽 페이지고요. 2번 봅시다. 콜론을 쓰기 위해서는 콜론 앞에 문장이 완전한 독립절이어야 돼요. 콜론 앞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안 돼. 반드시 완벽한 문장이어야 돼. 위의 기능에 부합하더라도 이게 무슨 말이야? 열거하고 싶더라도 정의하고 싶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동격을 쓴다 하더라도 콜론 앞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 되면 콜론을 쓸 수 없다. 예문 볼게요. Her recipe 요리법. 근데 건파우더니까 요리법이 아니고 조리법이겠죠? 그녀의 화약 조리법은 다음과 같은 걸 포함했습니다. Saltpeter, dry oatmeal, all ground up 가는 charcoal briquette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건파우더를 만들었답니다. 자, 분명히 건파우더의 레시피를 나열하고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리스팅 기능이라는 콜론의 기능에 부합돼. 하지만 뭐라고 돼 있어요? 이 include는 분명히 타동사인데 include의 목적어가 빠져 있죠. 이렇게 콜론 앞에 문장이 불완전한 문장이면 콜론을 쓰면 안 됩니다. 이 문장은 어떻게 써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안 써야 되죠. 뒤에 게 목적어죠. 목적어는 나열하면 안 돼요? 목적어가 나열되어 있는 거잖아요. 목적어를 빼버리고 그 중간에 콜론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 문장은 목적어가 빠진 문장이 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 되기 때문에요. 두 번째, her usual advice I remember. 이건 삽입되어 있는 거고요. 내가 기억하건대 그녀의 평상적인 충고는 다음과 같은 거였다. Early bird catches the worm. 부지런해야지 벌레를 잡지. 이런 말을 많이 했답니다. 여기서는 얘가 주어고 얘가 동사고 이 뒤가 보어인데 어드바이스 내용에 대한 일종의 동격이다. 그래갖고 콜론을 집어넣으면 안 된다 이거야. 왜? 앞에 문장에 보호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니까. 어떻게 해결해야 돼? 안 써야지. 그렇죠? 안 쓰면 되는 거지. 이렇게 콜론이라는 것은 절대 남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특히 목적어라면 나열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죠? 보호라면 주어하고 보호는 원래 일치하는 거니까 동격이라는 느낌이 딱 들죠. 원래 주어하고 보호가 동격 아니야. 동격이니까 동격? 콜론?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거야. 특히 다운표 나왔네? 콜론? 착각하기 쉽다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 콜론 앞은 확실히 완성된 문장이 나와야 된다. 마지막에 두 줄은 혼자 읽어보세요. 읽어보시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자, 콜론의 친구처럼 보이는 세미콜론이 있습니다. 세미콜론은 콜론의 친구가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세미콜론 봅시다. 세미콜론은 이렇게 쓰죠. 자, 세미콜론의 모양을 잘 보면 세미콜론의 의미를 잘 알 수 있어. 한편에서는 마침표고요. 한편에서는 쉼표입니다. 즉, 마침표와 쉼표의 중간 형태란 뜻이에요. 마침표와 쉼표의 중간 형태. 그게 세미콜론이에요. 콜론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마침표보다는 약하고 쉼표보다는 세다 이거야.
마침표는 문장을 완전히 끌어서 있는 거잖아. 예. 피어리어드를 붙이면 이 문장과 이 문장은 무연관한 문장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의 완벽하게 끌어져 있는 거야. 세미콜론을 쓰게 되면 그렇게까지 세게 끌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연결되는 느낌을 더 강하게 주게 돼. 이게 마침표 대신에 세미콜론을 쓰는 이유야. 쉼표보다 세미콜론을 쓰면 쉼표보다 더 세게 끌어지는 느낌을 줘. 왜? 쉼표만 써갖고는 확실하게 구분되거나 명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이야. 그래서 책에 써있겠지만 마침표를 써야 될 자리가 있다고 한번 봅시다. 요때 마침표를 쓰지 않고 두 절을 연결하면 뭐가 필요해요? 예, 연결어가 필요하죠. 그런데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그 연결어 쓸 자리에 세미콜론을 쓸 수도 있다고요. 따라서 마침표 대용으로 세미콜론을 쓰는 경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세미콜론이 접속사 기능을 하고 있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세미콜론만으로 접속사와 같이 절과 절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럼 이거를 종합해서 얘기한다면 마침표를 쓰는 것보다 두 절을 더 긴밀하게 연결해서 쓰고 싶을 때 접속사를 쓰거나 세미콜론을 쓰는데 접속사를 쓰기 싫으면 세미콜론을 쓰면 된다는 거야. 따라서 세미콜론을 쓰는 자리를 마침표로 바꿀 수는 있지만 세미콜론 쓰는 자리를 쉼표로 바꾸면 어법적으로 틀린 거야. 왜? 쉼표는 절과 절을 연결할 수가 없으니까. 예. 그래서 세미콜론이 있던 자리는 마침표로 바꾸던가 접속사를 넣어줘야지 쉼표로 바꾸면 절대 안 돼. 그 점을 조심하세요. 두 번째의 경우 쉼표보다 더 강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쓰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이제 예문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어. 이때는 얘 대신 얘를 써서 명확히 구분을 한 건데 그럼 얘를 안 쓰고 얘를 쓰면 어떻게 되느냐? 큰 하자가 있는 건 아닌데 읽는 사람이 굉장히 헷갈리게 돼요. 예. 물론 그 언급되고 있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면 헷갈릴 게 없는데 잘 모르는 사람 할 때는 헷갈림을 유도할 수 있으니까 헷갈림을 유발할 수 있으니까 가능한 세미콜론을 쓸 때는 꼭 세미콜론을 써줘야 됩니다. 그걸 책에다 써놨죠 제가. 예. 피어리 대신 쓸 때는 세미콜론이 없어지면 접사를 반드시 써야 되고 커머 대신에 세미콜론 썼을 때는 세미콜론 써도 틀린 문장은 아니지만 혼란스러운 문장이 된다. 아, 세미콜론 재밌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세미콜론이 쓰이는 예. 1번 봅시다. 1번. and but for를 사용하지 않고 두 문장을 긴밀하게 연결하고 싶을 때 이미 얘기했죠. 이번 봅시다. I went to the pool. 마침표 쓰면 어때요? 맞는 문장이에요. 그렇게 되면 왼쪽과 오른쪽 사이에 논리적 연관이 약해집니다. 완전히 구분돼 있으니까. 나 풀에 갔어? 풀이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어? 뭐 그렇게 쓴다고 틀린 영어는 아닌데 뭔가 이 둘은 밀접한 연관이 있죠. 어떤 느낌이에요? 그렇죠. 요런 느낌이죠. 풀에 갔지만 다쳤다는 얘기를 들었어. 이렇게 좀 연결되는 논리 흐름을 만들어줄 필요가 있죠. 따라서 마침표를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훨씬 좋은 영작이다 이거야. 그런데 내가 접사를 쓰기 싫어? 그럼 접사를 그냥 빼고 넘어가면 안 되고 쉼표를 연결하지 못하니까 그때는 세미콜론으로 바꿔주라 이거야. 알겠지? 두 번째, I'm alone. My wife left me. 마침표 쓰고 이렇게 해도 틀리는 건 아니야. 하지만 외로운 것과 와이프가 자기를 버린 것 사이에는 밀접한 인과관계가 있지.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주기 위해서는 접속사 for를 사용하던가 아니면 세미콜론을 사용해달라 그 말이야. 이해가죠? 이게 바로 마침표 대용으로 쓰이는 세미콜론입니다. 그래서 옆에 써놓으세요. 마침표 대신 세미콜론. 이게 1번 얘기입니다. 2번도 그래요. 2번 봅시다. 예. I like to eat cows, however. 자, however 뭡니까? 접속부사죠. 접속부사는 제가 부사절 할 때 했죠. 파트 2에서. 접속부사는 접속사가 아니다. 접속사가 아니다. 접속부사는 글의 의미 흐름을 만들어줄 뿐 절과 절을 연결하는 능력이 없어요. 따라서 만약에 요거를 세미콜론을 이렇게 해서 세미콜론이 아니고 쉼표를 붙여놓으면 왼쪽 절과 오른쪽 절이 연결이 안 됩니다. 쉼표를 쓴 문장은 틀린 문장. 쉼표를 안 쓰고 뭘 쓸 수 있죠? 당연히 마침표를 쓸 수 있죠. 마침표를 써서 이렇게 써도 당연히 됩니다. 맞는 겁니다. 근데 마침표를 쓰니까 너무 문장이 끊어져 보여. 그럴 때 세미콜론을 쓰는 건데 이 세미콜론은 접속부사 앞에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거야. 왜? 접속부사는 절과 절의 의미 흐름을 원활하게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절과 절을 연결시키고 싶은 라이터의 의미를 잘 반영하고 있는 단어죠.
근데 접속부사는 절과절을 연결 기능이 없어. 그러니 접속부사 앞에는 세미콜론이 많이 오는 거죠. 세미콜론 뒤에 접속부사. 이런 것들이 아주 많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얘의 의도와 얘의 의도가 서로 궁합이 딱 맞아떨어져. 알겠지? 나는 소고기를 먹고 싶어요. 하지만 소는 나한테 먹히는 게 싫을 거야. 그렇겠죠. 예. 나는 소 먹는 걸 좋아하지만 소는 먹히는 게 싫을 거야. 뭐 그런 상황이죠. 1번, 2번도 역시나 2번도 피어리드 대신 쓴 세미콜론입니다. 3번, 4번은 쉼표 대신 세미콜론을 써야지 좋은 경우입니다. 3번. 커머가 포함된 나열에서 소 항목별로 분할할 때. 커머가 포함된 나열에서 소 항목별로 분할할 때. 이게 뭐냐? 커머가 굉장히 많아. 한번 예문 보세요. 텔레콤 코퍼레이션, 텔레콤 회사는 subsidiary 뭡니까? 서브가 아래니까 자회사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자회사들. 네, 자회사. 텔레콤 회사는 자회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디에? 4개 도시에 갖고 있습니다. 자, 완벽한 문장이죠? 주어, 목적어, 부사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주어, 목적어, 부사구 이렇게 돼 있죠? 예. 그 완벽한 문장이니까 뭘 써도 돼? 콜론을 써도 되죠. 이때 for city에 대한 뭐예요? 리스팅이라고 볼 수 있죠. 리스팅 기능으로서의 콜론. 이거 이미 배웠어요. 그 다음에 만약에 쉼표가 써 있다고 한번 보세요. 이게 없다고 보세요. 이게 없다고 봐봐. 예, 여기 없다고 봐봐. 예. 없다고 보면 말이죠. 미국 사람이면 좀 알아들을지 모르겠지만 미국 사람이 안 한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게 되냐. 봐. 뉴욕을 왜 2번 썼지? 바보? 오타인가? 심지어 아래와 한글에서 밑에 빨간색 빗금 표시가 나올지도 몰라요. 안 해봤어요, 저는. 걔네들 참 웃긴 애들 있어요. 아래와 한글은 말이죠. 헤드라고 쓰죠? 그러면 빨간색 물결이 딱 이렇게 나와요. 헤드를 왜 2번 쓰셨습니까? 아래와 한글 관점에서는 have의 과거 완료는 없습니다. have의 과거 완료를 쓴 건데 틀렸대. 야, 정말. 아래 한글 그렇게 했는데 참 애국심에 호소해서 소프트웨어를 팔아먹다 이게 됩니까 그게? 그래갖고 정말 기능에 익숙해 있으니까 쓰는 거지 진짜. 아이고. 어쨌건 그 다음에 윌밍턴, 오하이오, 휴스턴, 텍사스, 샌프란시스코, 캘리포니아 참 여러 군데도 다녔구나. 하나는 2번 오타 친 거고 그 다음은 한 6개 정도의 도시가 있구나. 이렇게 착각하기 쉽겠죠. 근데 잘 보면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를 쓴 게 아니고 사실은 4개 도시라고 분명히 돼 있죠. 도시가 4개인 거지 8개인 게 아니거든. 어떻게 된 거야? 미국의 도시를 표현할 때는 도시 이름을 먼저 부르고 주 이름을 뒤에 부르죠. 뉴욕이란 노래도 있듯이 뉴욕은 뉴욕을 2번 쓴 게 아니고 뉴욕주, 뉴욕시예요. 따라서 뉴욕주에 사는 사람들이 절대 뉴욕시를 뉴욕이라고 안 불러요. 뉴욕주에 사는 사람이 뉴욕시를 뉴욕이라고 부르면 자기는 뉴욕이 아니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뉴욕 그러면 뉴욕주예요. 그럼 뭐라고 부르냐? 뉴욕시를. 뉴욕시리라고 하든가 아니면 그냥 더 시리 그래요. 예. 그러니까 뉴욕은 차라리 줄말이 더 시리지 뉴욕이 뉴욕시리의 줄말이 아닙니다. 예. 어쨌건 여기는 뉴욕시리. 이게 뉴욕주야. 그러면 오하이오주 윌밍턴, 텍사스주 휴스턴,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이렇게 4개가 되는 거지. 그럼 개념적으로 볼 때 얘가 소항목이란 말 이해해? 그렇지. 그런 말이죠. 이 쉼표는 얘와 얘를 끊고 있고 이 쉼표가 얘와 얘를 끊고 있지만 얘가 끊어져야 되는 강도보다 이 사이가 끊어져야 되는 강도가 훨씬 세죠. 그러니까 여기는 세미콜론을 써야 되는 거야. 쉼표보다 강하게 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하, 세미콜론이 이런 거였군. 이런 식으로 소항목이 아니더라도 쉼표가 어지럽게 나열되면 세미콜론을 원래 써야 될 자리가 아닌 경우에도 문맥을 분명히 끊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써야 될 경우가 있어요. 다음 한번 볼까요? 코치 페레스가 깨달았습니다. 뭘 깨달았습니까? 대처를 깨달았는데 그의 팀이 2명의 슈퍼브 가드, 2명의 슈퍼브 가드가 있고요. 가드는 이제 공을 배급하거나 주로 공을 배급하는 걸 포인트 가드라고 그러죠. 예. 슛도 잘 쏘는 가드는 뭐 슈팅 가드라고도 하고요. 예. 파인 포스트 플레이어. 포스트 플레이어는 키가 커서 주로 골밑 플레이를 하는 그런 사람이죠. 예. 파인 포스트 플레이어가 있고요. 파워 포워드가 있다. 예. 좀 센터 기능도 하면서 강력한 플레이를 하는 포워드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세미콜론을 쓸 이유가 없죠. 왜요?
벗이 있기 때문에 벗은 접속사로서 앞절과 뒷절을 연결할 수 있거든요. 따라서 쉼표를 찍어도 돼. 얘는 however가 아니야. 접속부사가 아니야. 접속사기 때문에 쉼표로 충분해. 하지만 앞에 쉼표가 너무 많아요. 예, 뒤에도 쉼표가 있고. 따라서 원래 쉼표가 와도 되지만 쉼표로 해놓으면 눈에 잘 안 띈단 말이야. 크게 내용 흐름이 이쪽 내용 흐름이 있고 이쪽 내용 흐름이 있고 크게 두 다리로 쪼개진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쉼표를 그냥 찍어놓으면 얘하고 더 비슷한 느낌을 주고 끊어지니까 문장이 명확하게 안 보일 가능성이 있죠. 쉼표를 쓸 수도 있으나 쉼표 대신에 세미콜론을 쓸 것이다. 아까 제가 책에다 써놨죠? 쉼표로 바꾼다고 틀리는 건 아니지만 혼란스러워질 수가 있다. 알겠지? 하지만 as of the end of the spring recruiting season, 봄 recruiting season 끝나는 현재 그는 여전히 푸싱하고 있는데 더 좋은 플레이어를 발견하려고 푸싱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죠? 미국에서 농구라는 것은 이 봄이 리크루팅 시즌인가 보죠. 새로운 선수들을 이렇게 받아들이는. 아마 겨울 스포츠죠, 농구가? 맞나요? 뭐 PD님 전혀 모르십니다. 저 어쨌간에 이렇게 해서 두 문장 단위, 두 의미 단위를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서 안 써도 되지만 세미콜론을 썼다. 아시겠죠? 3번. 세미콜론 뒤의 문장은 고유명사가 아닌 이상 소문자로 시작하겠죠. 대문자로 시작할 것 같으면 마침표로 썼지 뭐. 예. 앞 문장에 따옴표가 있을 경우에는 따옴표 뒤에 쓴다. 이게 뭔 말이냐? 앞 문장이 따옴표로 끝났을 때 세미콜론을 여기 붙이느냐 여기 붙이냐 그 얘기죠. 예. 여기 붙인다는 얘기죠. 예, 여기. 예. 뒤에 붙인다. 콜론 뒤에 온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세미콜론이었습니다. 자, 오늘 점점 조금씩 재밌어지죠? 예, 시시한 것부터 시작해서 점점 재밌어지는데 다음 시간 하이프는 정말 재밌을 겁니다. 다음 시간 더 기대해 주십시오.